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2월 21일 오전 아침 개장 전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어저께 금요일날 좀 러시아발 리스크로 하락 마감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떠한 섹터, 어떠한 테마군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그러한 것들 장전에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0.6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역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S&P 지수 0.7%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금요일 시장은 좀 많이 크게 하락하는 장세였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무력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끝났다 얘기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얘네 아직 안 끝났다. 지금 병력을 더 모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봤는데 러시아가 지금 190만 명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에게 공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벨라루스에 있는 병력을 철수하다가 2022년에 같이 합동훈련 하는데 무기한 러시아에서 합동훈련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빌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명이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수했다라는 러시아 주장은 기만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무래도 군사력으로는 초강대국인 러시아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가장 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긴장감이 일촉즉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비철금속류 자체적으로 상위권이거든요.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팔라디움 세계 1위고요. 또 천연가스도 또 러시아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암모니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료를 만들고 그 비료를 다시 사료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이러한 물가적인 상승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1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0.3%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한 해 경기 자체가 좀 안 좋게 흐를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연준총재가 부의장인데 부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지지했는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기에는 필요가 있냐 약간 회의적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또 내심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잠시 또 JP모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공격적으로 가겠구나 라는 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JP모건도 올해 7번은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봤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었거든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전망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의 물가 상승 속도나 양축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서 빠르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양적 긴축이 좀 이루어져서 연내 7번 이상 7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즉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죠. 양적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증권사에서 서서히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유로존만 보시더라도 12월 경상 흑자가 났는데 230억 유로 경상 흑자였어요. 전월에는 240억이었거든요. 10억 유로가 좀 더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 사용하는 19개국 평균 봤을 때 지난해 230억 유로 흑자 전환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 자체를 올려다 보니까 흑자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수출 정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점 이런 괴리감이 줄어들긴 하지만 단위 자체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테마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르노 그룹, 르노가 프랑스 자동차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반도체 부족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계속 반도체 해결을 못하고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데 르노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400만 대 가량 차량 생산이 적을 것이다. 지난달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반도체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에 대해서 픽업 트럭을 올해 선보이려고 그랬는데 반도체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차라리 로봇에 투자에 많이 해서 로봇을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급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르노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생산을 다 차질을 빚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여기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 매입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70%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뿌려주고 있는데 이런 전기 매입한 금액만 올해 70% 폭증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이죠. 국제유가 급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신재생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재정 부담, 건 발해.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천연가스 상승,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금 원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충분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적자를 나서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 곧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제 유가의 의존도가 높다 보면 이런 건 계속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는 원자력 가동을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자력 발전이 아무래도 녹색 산업으로 다시금 우리나라에서도 편입을 하게 되면 워낙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상 물동량, 그 다음에 조선업 쪽은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상 물동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업체 국가들 간의 수출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 빅3 업체들이 있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신기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원유 가격 오르면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가격이 $100 넘어갔을 때가 지난 2010년 이때였잖아요. 이때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선 산업 자체도 그때도 굉장히 화랑이었고요. 지금 10년간 침체기가 원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원유 가격 상승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좀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물가는 오를지 몰라도 조선사들의 수주가 다시금 크게 신기록이 깨지면서 주가도 좀 크게 섹터별로 봤을 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력난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악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슈가 될 만한 섹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과 LG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무려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48%, 삼성전자가 29.5%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LG전자가 18.5%로 2위.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합하면 전 세계 TV 시장을 48%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의 가파른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LG는 OLED죠. OLED TV를 판매하고 있는데 개당 단가가 222만 원이고 삼성은 LCD TV인데 60만 원이에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G 제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80% 이상 성장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TV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혹은 이러한 시장들 쭉 보시면서 좋은 투자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파라다이스가 어닝 쇼크, 즉 실적적으로 봤을 땐 최악이었습니다. 실적 부진. 파라다이스가 그 카지노 업체거든요. 카지노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장이 안 되겠지만 해외 관광객들은 충분히 거기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실적들은 충분히 관광 재개, 여행에 대한 재개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정말 어닝 쇼크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금 오미크론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 4분기 영업 적자가 지금 200억 원 규모로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가 좀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당연히 리오프닝이 재개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턴어라운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다 주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오히려 지금 목표가 상향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차 앞으로 여행 관광 재개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어져서 오히려 목표 주가는 좀 많이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투자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캡틴 정진이 바라보는 2월 21일 월요일 시장, 아무래도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천연가스 방위산업 곡물 비료 테마가 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딱 세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달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도 관심 테마를 요 세 가지 테마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천연가스가 가장 크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섹터 중에서 대장 역할,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세 종목 뽑아왔습니다. 천연가스 대표적으로 GSE, 경남 지역에서 도시가스 업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SE가 금요일 날도 갭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충분히 장 초반에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곡물 테마입니다. 곡물 테마이기 때문에 곡물 테마 중에서 주가도 가장 상승폭이 크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곡물 테마 쪽이 올라간다면 미래생명 자원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예전에는 빅텍이 가장 치고 많이 나갔지만 최근 러시아발 이후로부터는 한일 단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방위산업 쪽에서는 치고 나간다고 하면 한일 단조가 가장 세게 치고 나간다. 단기 공략할 종목 요 세 종목 공략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2월 21일 이슈 체크 아침 장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무료 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 부분별하게 무조건 초대하신 것보다 그 내용 부분에서 오히려 연락을 드린 다음에 개인정보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이런 뉴스 속보들을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받고 싶으신 분은 텔레그램에서 구독만 누르면 무료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뉴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